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살토크입니다. 마살토크는 레알 매니아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매니아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 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챔피언스 리그 16강 통과하고 챔피언스 리그 8강 조추점이 나온 상황에서 마살토크 웃으면서 진행을 하게 되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해 제가 2차전 예측으로 2대2 승리를 제가 딱 맞추지 않았나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것만 들어도 이 살가도와 마살토크가 얼마나 고급 방송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짧은 예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저를 도와주시는 분을 소개를 해야겠죠? 네. 레알 매니아의 최신 정보 뉴스를 언제나 번역해 주시는 태호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호입니다. 저 마살토크 이번에도 준비 많이 해왔으니 잘 들어주시고 이제 봄도 다가왔으니 이제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 가서 많이 뛰어노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태호님도 뭐 밖에 나가서 뛰어노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아 최근에 한번 놀고 요새는 이제 또 집에 계속 쭉 있죠. 이제 봄도 이제 벚꽃 열리면은 나가서 놀아야죠. 여자친구랑?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자친구는 없으니까 뭐 친구들이랑 가서 놀아야죠. 운영자님은 집에만 있으실 건가요? 저는 뭐 레알 매니아 지켜야죠. 레벨 수호신. 이 벚꽃 휘날리는 봄에도 레알 매니아 마살토크가 함께 있을 테니 이 여자친구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태호님처럼 집에서 레메만 하시는 분들 꼭 듣고 댓글 달아주길 빌겠습니다. 네, 먼저 이야기할 거리는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에 대한 간단한 리뷰부터 시작할 건데요. 사실 파리 원정 쉽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또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게 8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운영자님께서는 파리전 어떻게 보셨나요? 초반에 좀 파리가 밀긴 했는데 워낙 그 라모스 바란의 컨디션이 좋은 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비가 잘 됐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핵심 중원인 치치미루 이 둘이 정말 잘해줘가지고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위기를 넘겼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지단의 전술이 완벽하게 먹힌 게 아닌가 싶어요. 에메리 감독이 쫄보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 실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총 공격을 했으면은 정말 몰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점을 생각해서 그런지 공격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단이 요새 좀 재미 좀 보고 있는 아센시오와 바스케스를 양 윙에 배치한 사사이 포메이션이 이제 완벽하게 먹혀 들어갔고 공격을 대비해서 마르셀로랑 카르바를 이제 오버래핑을 자제시켰는데 그게 또 이제 거기에 쩔쩔매더라고요. 음바페랑 디마리아랑 카바니는 아무것도 못하고 뭐 완벽하게 이긴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좀 힘들 것 같았는데 의외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쉽게 이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불안하다는 평이 많았던 코바치치도 잘했고 뭐 벤제마 빼고는 나은 선수 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참 그 불안했던 게 뭐냐면은 솔직히 카세미로랑 코바치치 조합이 리그에서 몇 번 삽질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토니 크로스랑 모드리치도 부상으로 못 나온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불안한 면이 좀 많았는데 코바치치랑 카세미로가 제 몫을 해주면서 완전히 이긴 경기였죠. 그치, 파리전 기점으로 이제 4-4의 전술도 정착이 딱 된 것 같고 전술도 그렇고 선수단 컨디션도 그렇고 이 마스터크 녹음하기 전날에 펼쳐졌던
지로나전에서도 이제 호날두가 4골 넣으면서 공격진 컨디션 아주 좋다는 거를 증명했는데, A매치 기간 거쳐서 이제 다음에 있을 유벤투스 전까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제 호날두가 폼이 올라와서 다행이긴 한데 아직도 팀의 에이스가 호날두라는 게 좀 아쉽죠. 좀 슬슬 이제 뭔가 두각을 이제 호날두 후계자의 두각을 딱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선수가 없으니까 좀 안타깝죠. 아직도 33살 먹은 선수가 이 팀의 에이스라니까 뭐 호날두가 에이스라서 불만이라는 것 아닌데 그래도 좀 호날두의 후계자가 좀 나와야 될 시기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좀 그게 좀 아쉽죠. 베일은 어떤가요? 베일도 골 넣었는데. 베일이요? 네. 베일은 주전 완벽하게 밀렸으니까 나갈 것 같아요. 걔는 확실히 좀 나갈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파리전 선발 안 내보내줬다고 기분이 좀 상한 것 같아요. 네, 보니까 14, 15 시즌 이후에 부상 안 당하고 경기 출장한 게 이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이제 컨디션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지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얘를 조금만 더 쓰면은 얘는 또 부상 당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단은. 그래서 얘를 교체로 자주 쓰는 게 아닌가. 교체로 자주 쓰거나 아니면 그런 별 영향력 없는 약팀들 상대로 선발로 내보내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센시오랑 바스케스 폼이 올라온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거의 바스케스가 호날두 동생 역할까지 지금 다 뺏어간 것 같은데, 시즌 초반에도 이제 떠나야 한다, 못 써먹겠다, 유통기한 끝났다, 이런 평을 내렸는데 매우 놀랍네요. 욕 많이 하셨잖아요. 바스케스. 제가 제일 많이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욕한 사람 중 한 명이지만은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아니다. 뭐 저도 바스케스 욕 엄청 많이 했죠. 진짜 전반기의 그 퍼포먼스는 진짜 당장 내보내도 할 말이 없던 그런 경기력이었으니 충분히 할 만은 했죠. 이 선수는 그럼 자기가 잘해서 부활한 걸까요? 아니면 지단 감독이 잘 써줘서 부활한 걸까요?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지단이 잘 쓰는 것도 있고 본인 폼이 이제 후반기 돼서 각성한 것도 있고 혼자 캐리할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당장 그 언제더라? 그 레가네스 전인가? 그때도 혼자서 거의 캐리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때도 선제골 먹히고 지는 줄 알았는데 바스케스가 동점골까지 넣고 도움까지 해대면서 했으니까 본인 폼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역시 진정한 챔스의 사나이였네, 루카스 바스케스가. 진짜 쏠쏠해요. 바스케스는 진짜. 그러고 보니 이제 파리전에 에메리 감독이 막판에 그냥 다 손 놨는지 라사나 디아라를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냥 친정팀 만났다고 그냥 한번 투입시켜둔 거 아닌가요? 파리는 얘를 왜 계약을 한 건지 모르겠네. 못다가 너무 노쇠화되기도 했고 좀 중미 뎁스가 좀 얇으니까 영입한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좀 멀쩡하고 좀 젊은 선수도 이런 선수를 영입해야지 파리 정도 팀이라면. 그런데 이 라스나 디아라의 퇴물 선수를 영입했다는 게 참. 그렇죠. 뭐 근데 뭐 여름에 또 돈 풀어서 영입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의 그 챔피언스리그 경기 확정된 상황에서 이거는 뭐 레알 마드리드를 엿먹이려는, 페레스를 엿먹이려는 속셈 아니면은 이런 선수 영입해서는 안 됐죠. 8위급 되는 팀이 이런 선수 영입하면 안 되지.
프랑스 뭐 리그 내에서의 그런 좋은 선수도 많고 그러는데 참. 확실히 저희는 진짜 챔피언스 리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챔피언스 리그 이제 되니까 경험을 앞세워서 파리 생제르맹을, 물론 강팀이지만 저희는 이제 뭔가 DNA가 있는지 확실히 제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레알 마드리드는 진짜 챔피언스 리그의 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강팀이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진짜. 정신무장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챔스 무대. 네, 그렇죠. 그래서 파리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 다음에 이야기할 게 챔피언스리그 8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레알 마드리드가 유벤투스를 만났는데 뭐 거의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뭐 굉장히 오래된 라이벌 관계죠. 유벤투스 엎치락뒤치락 했고 우에파에서 올라온 우에파 공식 대회 전적을 확인해 보면은 19전에서 레알 마드리드 9승, 유벤투스 8승, 무승부 2번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가 아주 근소하게 우위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1승은 그거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카디프에서 열렸던 신나는 4대1 승리 경기였죠. 근데 이번 유벤투스전 같은 경우는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8강 그 추첨했을 때 미넨 아니면 바르셀로나는 무조건 피하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유벤투스가 지금 제가 14-15 시즌 그때보다는 확실히 전력이 약화가 됐어요. 보기에는. 그래서 유벤투스가 세리에서 잘 나가는 팀 중 하나지만 뭐 까다로운 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1차전에 이제 피아니치랑 이제 베나티아가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원을 이제 뭐 마투이디랑 케디라랑 뭐 마르키시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크로스, 카세미로, 모드리치가 뭐 부상만 안 당하면은 솔직히 중원은 저희가 이제 잡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뭐 수비 라인을 올려가지고 뭐 맹공을 펼치는 팀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라인을 내려서 시작할 것 같아가지고 중원은 확실히 저희가 잡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희가 이번 경기는 좀 유리한 상대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봐요. 얘네가 그 토트넘전 보셨잖아요. 그럼 토트넘전에서 덴벨레, 다이어, 에릭센 라인한테도 중원을 먹히고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제 크카모 상대로 얘네 중원이 이제 어떻게 저희를 상대를 할지, 저는 유벤투스 중원이 저희를 이길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하게 이번 경기는 8강은 저희가 잡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고 보면은 이제 키엘리니도 부상으로 이탈리아 국가대표 명단에서 빠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수비진이 지난번과 비교하면 보누치도 빠지고 지금 마르키쇼도 예전 같지 않은 기량이라고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피아니치도 그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라서 진짜 뭐 디발라, 이가인 이 정도만 조심하면은 좋은 결과 나지 않을까 이게 예상이 됩니다. 솔직히 14-15 시즌에 저희가 4강에서 만났을 때는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모드리치도 부상이어서 아예 못 나왔고, 베일은 아예 제 역할도 못하고 삽질만 하고, 그때는 유벤투스 중원이 피를로, 비달, 마르키시오, 포그바였잖아요. 그때 중원은 유벤투스가 셌으니까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지금은 전력이 확실히 그때보단 약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제 생각에 확실히 중원을 먼저 잡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코를 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원 꽉 잡고 뒷공간 파고들고, 어차피 뭐 키엘리니도
못 나오는 상황이고, 바르잘리랑 뭐 루가니? 두 명이서 나올 것 같은데 1차전은 확실하게 저희가 잡고 가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서. 또 유베가 또 내세울 점이 알레그리 감독이 굉장한 전술가로 유명한데 그에 따라서 지단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가 많이 기대가 돼요. 이스코를 지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처럼 활용하는 4-3-1을 들고 올지 아니면 지금 잘 써먹고 있는 4-4-1을 들고 올지 또 만약에 4-4-2가 되면은 크카모이 셋을 어떻게 배치시킬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도 아니면은 뭐 4-3-3이 대 베일이 나올지 루카스 바스케스가 나올지 지금 레알 마드리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꽤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때 그 토트넘전 그 2차전 때 알레그리가 그 후반 60분까지는 밀리고 있다가 교체 한 방으로 경기 뒤집는 거 보고 와, 이 감독은 진짜 대단한 감독이구나라고 느꼈거든요. 확실히 그 알레그리 감독의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술을 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준비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뭐 1차전은 유리하다고 봐서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1차전이 유벤투스 원정이잖아요. 유벤투스 원정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토트넘도 무승부하고 왔는데 저희가 못 이길까요? 그 토트넘을 못 이기는 팀인데 우리도 못 이겼지. 근데 제가 그 유벤투스 그 경기를 봤거든요. 그 세리에 리그 하는 걸 봤는데 공격력도 그렇게 테베즈 있던 시절 때보다는 별로인 것 같아서 디발라는 요즘 터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보다는 공격력도 약한 것 같고 하긴 저희는 이제 벤제마가 못하니까 믿을 건 호날두밖에 없죠. 벤제마가 연계를 잘해주니까. 네, 요새는 연계 좀 물이 올랐더라고요. 디발라도 최근에 좀 부진하다는 평가 있었는데 토트넘전에 그 한번 빵 터졌잖아요. 그래서 레알전까지 기세가 이어질지도? 그래도 뭐 저희가 결승전 때 디발라 삭제시킨 거 보면은 저희가 그래도 잘 막지 않을까요? 그래서 짧게 이제 유벤투스 전을 좀 짚어봤는데 유벤투스 전 몇 대 몇 나올 거로 예상합니까? 저희 팀이 그래도 실점은 한 골은 할 것 같아서 2대1 정도로 승리를 예상합니다. 운영자님께서는 몇 대 몇 예상하십니까? 저도 실점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격진이 아주 물이 올랐기 때문에 호날두 2골 해가지고 한 3대1 승리 예상합니다. 한 골은 누군가요? 루카스 바스케스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벤투스전 잠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어서 이야기할 거는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토티요? 토픽이요, 토픽. 토티라고 집중하세요.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태훈이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최근에 이제 시즌도 끝나가는 게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슬슬 이제 이적설 관련해서 이제 소식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연 이제 이적설의 중심이 되는 선수가 이제 네이마르가 아닐까 한번 살펴봤죠, 제가. 네이마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네이마르가 정말 영입이 가능할까? 그게 제일 의문이에요. 이 선수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했는데 그걸 또 다시 한 시즌 만에 영입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만 드는 이적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이마르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황금 감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정말 네이마르를 놔줄까? 그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이마르가 영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네이마르 형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갈 때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네이마르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선수 영입을 위해서 지금 고쳐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돈을 쓸 거라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스페인 언론에서도 이번 여름은 말고 다들 2019년 여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기사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도 정말 가능할까? 저는 그것도 좀 의문만 들어요. 솔직히 네이마르가 오려고 하면은 저는 호날두가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네이마르도 호날두보다 지금 연봉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데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로 온다면은 거기에 지금 현재 연봉에 조금 더 줘야 되는 상황일 텐데 과연 공존이 가능할까? 공존이 가능할지 좀 그런 생각만 들죠. 자, 아무래도 활동하는 그 지역도 비슷하고 팀의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같은데 결국은 둘 중에 한 명이 포기를 해야 하고 네이마르는 이제 한번 희생하는 경험이 있는 선수인데 이 파리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그 많은 돈을 파리한테 내줄지 좀 의심만 가는 상황이네요. 저도 그렇긴 한데 진짜 솔직히 이렇게 이적설 나는 거 보면은 뭔 자신감이 있는지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이마르는 파리에 있는 이상은 발롱도르는 못할 것 같은데 네이마르가 지금 떠나고 싶어 하는 것도 발롱도르 타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파리가 과연 놔줄까 이런 생각만 드네요. 진짜 지금 뭐 호날두 폼도 엄청 좋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 뭐 여름에 불가능한 딜에 질질 끌려 다니는 것보다는 빨리 플랜 B로 넘어가서 다른 선수를 영입하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영입 가능한 선수도 있고 놀릴만한 선수도 있기 때문에 네이마르는 접고 나서 다른 선수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근데 또 이제 페레스 회장이 네이마르를 너무 좋아하니까 불가능하지만 또 뭔가 또 기대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죠. 근데 저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이마르가 그 브라질 언론인가? 그때 네이마르가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나온 게 있는데 그 떠나고 싶은 이유가 프랑스 리그의 수준 그리고 팀원들과의 불화 그리고 뭐 그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뭐 버스 타고 다니는 게 그게 또 불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지금 파리는 파탄나기 일보 직전 같아요. 지금 선수들도 단합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파만 나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 챔스 우승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네이마르 선수가 그만큼 지금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제 호날두, 메시를 이을 그런 빅스타인데 이렇게 벌써부터 이런 스캔들을 몰고 다니면은 아무리 이 선수가 이제 이적을 허락받는다 해도 영입하려는 구단이 좀 꺼리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영입할 구단이 저희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가끔 그 우리 이번 시즌 초반에 진짜 안 풀릴 때는 호날두 벤제마가 없는 새로운 레알 마드리드 좀 상상하곤 했거든요. 아 지금은요?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러면은 네이마르를 차치하고 다른 선수는 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뭐 아자르도 있고 레반도프스키도 있는데 네이마르 하나를 영입할 돈으로 아자르 레비 둘을 데려오는 게 저는 더 이득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자르 영입은 지금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첼시도 정말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챔피언스리그도 진출을 못할 것 같은 상황이라서 아자르조차도 지금 재계약을 밀어놓고, 얘도 첼시로 온 이유가 챔피언스리그 우승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첼시는 망해가고 있고 본인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도 못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영입이 가능한 가능성이 높은 선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진지하게 오퍼한다면은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베일을 팔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베일이 부활할 가능성은 어떤가요? 솔직히 부활한다고 해도 유리몸인데 팔아야죠, 당연히. 부상만 당하지 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름에 무조건 팔아야 돼요, 진짜. 살 구단이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 영국의 그 빨간색 유니폼 빨간색 유니폼 입는 구단이 사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이마르 이적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 결국 이제 마무리는 베일을 팔아야 한다. 태연님께서 베일을 팔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준비한 이야기거리 다 나눠봤고요. 지난해 댓글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연님이 처음으로 이 레귤러 멤버로 참여해주신 마스터크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리뷰 코너였는데요. 먼저 우주특공대님께서 새롭게 합류하신 태연님 좋은 분석 토크 감사합니다. 우리 팀 성적이 저조해 분석하거나 복귀를 하면은 열받음이 올라와서 자주 듣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레알매니아 컨텐츠를 늘 풍성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정말 감사하게 댓글 먼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로야리님께서 축구도 잘하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좋으신 태호님께서 첫 주전 방송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맞춰두시 케미가 너무 좋네요. 앞으로 태호님의 축구식에 감탄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매번 감탄하고 있습니다. 로야리님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매번 저한테 맨날 이런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애돌님께서 우리 마스터크 이 로고 그려주신 분이시죠. 태연님의 레벨 정복을 향한 힘찬 첫걸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왠지 파리 2차전에 나초가 왼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했는데 틀렸네요. 마르셀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잊혀진 토트님께서 직접 편집 안 하는 거 들으니까 아주 재밌다고 이렇게 즐겁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이어서 아슬란님께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항상 자리 지키시는 살가노님, 이번에 오신 태우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이어서 마요님께서 토트님의 빈자리가 아쉽지만 그만큼이나 태우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고, 마지막으로 수님께서 챔스 3연패하면 BBC 정신 가능합니까?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번에 맞살 이야기를 해보니까 태원님께서는 BBC 중에 이제 한 명, 아니 2명인가요? 2명 팔아야 한다고 하셨고, 챔스 3연패 했으면은 정신되지 않을까요? 저는 챔스 3연패 하면 그냥 뭐 보도진이 알아서 하라고 해야죠. 본인들이 다 증명을 해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죠. 챔스 3연패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3연패 하면 종신입니까? 3연패 하면은 진짜 3연패에도 쟤네들이 활약하지 않지 않을까요? 쟤네 빼고 정신 아닐까요? 룩바 정신이겠지. 룩바 정신. 카세미르 정신 이 정도겠지 뭐. 저희 BBC에서 몇 분은 좀 가르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태호님을 모시고 진행한 두 번째 마스터 토크였는데요.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나눴던 이야기는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하고 유벤투스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여러분도 이 마스터 토크 들으시면서 나는 파리전 베라티가 멍청한 짓 한 게 너무 고소했다, 아니면은 유벤투스 이제 퇴물인데 우리가 막 5대0으로 이기지 않을까, 이런 의견 댓글 언제나 환영하고요. 레알 마드리드 말고도 요즘 살라가 엄청 잘한다, 호날두 이 선수는 살라 따라가기 아주 멀었다, 이런 레알 마드리드 관련 아니더라도 축구에 관한 이야기 언제나 환영을 하고, 그리고 마스터크에 관한 개인적인 감상도 언제나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마스터크 때는 이 유벤투스전 이야기 말고도 8강 다른 팀 이야기도 곁들여서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또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는 A매치데이 기간이라서 리그 경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밤 새벽까지 레메하면서 이상한 거 보면서 밤새지 마시고, 이번 주는 푹 쉬시면서 이 챔피언스리그 8강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스터 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